3대 3낭입니다. 전에 한번 얇게 깎기를 했었는데 너무 뒷날이 많이 깨져서 제대로 대패밥을 뽑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보기 위해서 좀 뒷날을 넉넉하게 내주고 있습니다. 모든 대패가 얇게 깎기를 하면 좋은데 대체로 좀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 3대 3낭도 강제는 도구강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날끝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날끝이 그렇게 좋은 선명도가 안 나와서 전에 제가 좀 연마를 잘못했나 뭐가 좀 아무래도 제 내공도 좀 부족했을 때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뒷날을 좀 확실히 잡고 한번 대패밥을 뽑아보려고 연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뒷날을 내실 때는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뒷날 끝을 살짝 휘게 만드는 겁니다. 휘게 만들어서 수도를 좀 절반 정도로 깊이 넣어서 지금 영상에서 나오지만 절반 정도로 깊이 넣으셔서 점점 밖으로 빼내면서 연마를 해주시면 뒷날이 그렇게 넓어지지가 않습니다. 화공숫돌에서 약간 휘어졌기 때문에 그 날끝이 화공숫돌에서 휘어졌기 때문에 약간 가운데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저 펜으로 지금 표시를 하는데요. 그 공간이 거의 사라질 때까지 화공숫돌에서 연마를 해주시고 거의 사라질 때쯤 되면 이제 자연석 숫돌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러면 뒷날이 좀 넓어지지 않고, 뒷날이 넓어서 넓어서 좀 안 좋은 이유는 굳이 따지고 보면 없습니다. 좁아서 뒷날이 적어서 그런 건 없고요. 넓으면 확실히 그 뒷날 연마할 때 특히 저 천연숫돌에서는 스트로크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딱 붙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요. 뒷날이 굳이 넓어서 좋을 일은 없으니까요. 되도록 뒷날을 넓지 않게 뒷날을 잡아주시는 게, 특히 얇게 깎기를 하다 보면 뒷날을 좀 많이 연마를 하거든요. 대부분 날끝 선명도가 안 좋다는 소리는 날끝이 자잘하게 톱니 모양이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좀 중고 대패고 오래된 대패들이라 녹 흔적이 좀 많고 또 날물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는 대패들이라 대패 날끝이 좀 자꾸 깨지면 아무래도 뒷날을 연마를 해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뒷날이 좀 많이 넓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뒷날을 좀 안 넓어지게 연마를 해주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뒷날을 좀 많이 내밀고 그렇게 연마를 했습니다. 지금 거의 연마가 다 끝났고요. 일단 시험 대패를 시험 대패 하기 전에 연마가 얼마나 잘 됐는지 머리카락 한번 자르는 영상이 있네요. 아마 연마는 아마 이 도구강이고 날끝은 굉장히 저번에도 좋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날끝은 굉장히 예리할 겁니다. 머리카락 자르기 정도는 아마 무난하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날끝이 좋다고 대패밥이 이쁘게 나오지 않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건 연마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대장장이의 기량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날끝에 인성이 없고 날끝이 옛날 그 어른들, 우리나라 그 날물들 보면 날끝이 날라다닌다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날끝에 인성이 없어서 연마를 하다 보면 날끝이 막 지저분해지거든요. 날끝이라는 게 예리하게 맨 미끄러워 쓰는 것이라 그것이 깔끔하게 연마되기가 그게 대장장이의 기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같은 대패밥 보시면 일단 대패밥이 가운데 부분으로 갈라지고요. 또 이 세로로 갈라지는 건 날끝이 이렇게 이가 나갔거나 그런 경우고요.
이 가로로 갈라지는 게 보이시죠? 가로로 갈라지는 건 그 날떨림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대패밥으로 봐서는 날끝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일단 가운데 부분에서 지금 크게 많이 대패밥이 갈라지고, 또 가로로 갈라지는 부분들, 이 가로로 갈라지는 부분들은 날떨림이 살짝 있으니까 아마 이 세팅을 다시 해줘야 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것도 좀 오래 방치됐던 대패라 아마 대패 그전에 세팅을 했었는데 조금 변형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가로로 갈라지고 세로로 갈라지고, 이런 경우는 다시 물매면을 다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날떨림을 잡기 위해서 물매면을 다시 수정해 주고요. 그 전에 지금 뒷날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인가요? 그 날끝이 연마를 하다 보면 깔끔하고 직선으로 깔끔하게 연마되는 게 아니고, 날끝이 자잘하게 이렇게 토미 모양으로 자잘하게 이렇게 날끝이 선명하게 연마가 안 되는 건 굳이 연마 실력이라기보다 대장장의 단조 능력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패밥이 갈라진 것 같습니다. 날떨림을 잡기 위해서 물매면을 다시 손보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 좀 방치가 된 대패들은 대부분 바닥평에도 변형이 있고 바닥평을 다시 잡아주지 않습니까? 나무 대패집 결에 따라서 변형되는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바닥평에 변형이 좀 있어서 바닥평을 다시 잡는다는 소리는요, 미세하게나마 똑같은 그 변형이 물매면에도 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물론 작은 변형, 조금씩 변형이 있는 건 관계없지만 오래 방치된 뒤에서 약간 바닥평이 많이 변형되어 있으면 그 변형된 만큼 물매면에도 변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래쪽 물매면 위쪽이 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왼쪽 위쪽하고 아래쪽 아랫부분은 오일이 묻어나는데, 아래쪽 윗부분에 물매면에 오일이 안 묻어 있는 걸로 봐서는요, 그쪽만 오일이 완전히 묻어나게 잡아주면 날떨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날떨림이라는 게요, 몇 미크론 정도의 떨림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얇게 치지 않으면, 보통 한 15미크론 이하로 치지 않으면 별로 날떨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의 얇게 쳐봐야 날떨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고요. 좀 두껍게 치면 한 15미크론, 20미크론 이상의 대패밥을 치면 거의 날떨림은 없다고, 안 보인다고 봐야 합니다. 조금만 수정을 했어도 이게 오일이 전체적으로 잘 묻어나네요. 이런 상태에서 오일이 좀 묻어날 때까지 이 물매면을 좀 긁어 주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긁어 주다 보면 아무래도 좀 압력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 압력이 줄었다 싶으면 날고를 살짝 대패밥으로 보강을 해주시고, 또 보강을 해주다 보면 압력이 좀 높다 싶으면 물매면을 살짝 긁어주시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압력을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변형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만 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물매면 수정이라는 게요, 새 대패를 구입해서 한번 물매면을 잡고 대패를 쳤다 그래서 물매면이 계속 고정 불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닥평이 변형이 되는 것처럼 물매면도 언제든지 변형이 되는 거고요. 물매면 수정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해주는 게 좋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좀 뚜렷하지 않습니까? 습도 차이도 좀 많이 나고요. 대부분 대패집이 수축됐다라고 느끼면 물매면도 수축되는 겁니다. 날골만 수축되는 게 아니고요. 대패집이 수축이 되면 날골 안쪽을 긁어내주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패집 머리가 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날골 안쪽을 좀 긁어내서 압력을 빼주는데 그때 물매면도 손을 보셔야 합니다. 수축되면 반듯하게 나무라는 게 반듯하고 이쁘게 수축되는 게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물매면 수정 같은 경우는요, 저 같은 경우는 대패를 치다가도 물매면을 수정을 합니다. 압력을 봐가면서 날물이 한쪽으로 높게 나온다던가 하면 높게 나오는 쪽 반대편을 살짝 긁어서 물매면 수정을 해줘서 날물이 반듯하게 나오게 해주는 그런 것들은 수시로 해줘야지. 일본 대패가 한번 딱 세팅해 놓으면 끝나버리고 이 서양 대패하고 다릅니다. 일본 대패는요. 일본 대패 같은 경우는 물매면 수정에 아주 익숙해져야 하고요. 익숙해질수록 만족도는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날떨림이 살짝 있었고 그래서 다시 지금 물매면을 수정해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매면 수정에 아주 익숙해져야 합니다. 수시로 해줘야 하고요. 어느 정도 느낌으로 이 정도면 물매면이 어느 쪽에 좀 변형이 있구나 하는 걸 느낌으로 좀 아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계절이 변화가 있으면 바닥평이 변화가 있으면 날물에 대패집에 수축이 좀 있다고 생각되면 물매면도 한 번씩 점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패 오래 쓰시고요. 그래야 대패가 좀 즐거워지는 겁니다. 한번 세팅 끝났다고 계속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일본 대패는요. 수시로 물매면 같은 경우도 수시로 계속 수정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거의 다 끝나갔고요. 지금 마지막 아마 다시 조금씩 미세한 부분들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후진을 지켜봐서 전후진이 반듯하게 되고 또 압력도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을 정도면 세팅은 다 끝났다고 봐야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후진을 한번 시켜보고 있는 겁니다. 반듯하게 내려가는지, 반듯하게 내려가고 또 반듯하게 올라오는지. 약격각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듯하게 내려오고 올라가는 게.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일도 전체적으로 잘 묻어나고요. 지금 또 연마를 다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중지 연마하고 뒷날을 지금 현미경으로 본 건데요. 이게 현미경으로 봐서는 날끝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구분은 안 가고요.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건 이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정도 확인하는 정도라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게 마무리 연마하고 뒷날을 본 것 같습니다. 대패를 다시 한번 쳐보는데요. 두껍게 쳤을 때는 그렇게 큰 변화를 여기서 지금 살짝 지금 날끝이 꼭 뒷날 버가 남아있는 것처럼 날끝이 좀 지저분한 것 같습니다. 살짝 갈라지고요. 여러 간데서 좀 갈라지고 있네요. 여기서도 좀 갈라지고요. 이런 경우는 얇게 칠수록 대패밥이 좀 많이 갈라지는 걸로 봐서는요. 아무래도 날끝이 그렇게 선명도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갈라집니다. 아마 이 중간에서 혹시 몰라서 아마 뒷날을 한번 다시 살짝 더 떨어뜨린 정도로 한번 밀어본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부재를 바꿔서 혹시 몰라서 다른 편백으로 지금 얇게 깎기를 해보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이 갈라지고 있네요.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 부재도 가운데 부분에 옹이가 있어서 안 쓰던 부재였는데 지금 바꿔서 지금 대패밥을 뽑아보는데 얇게는 나옵니다. 날것이 좋아서 얇게는 나오는데 날것 선명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이 대패로는 조금 대패밥이 이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이 대패는 이게 한계인 것 같습니다.